제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가장 도움되는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쏘는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과준 유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건국대학교랑 서울시립대학교 비교를 해볼 텐데요. 건국대학교랑 서울시립대학교 중에서 어디가 더 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디가 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저는 이 두 학교에 선호하는 학생들의 풀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이 영상 관련해서 저는 댓글을 꽤나 환영하는 편인데 욕댓글이나 비난 댓글은 지우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정보성인 부분을 다른 이 학교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 학교 둘에 대해서 저희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할 뿐이지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건국대학교 앞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국대학교 A동에서 B동으로 빠르게 이동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꿀팁은 알지 못하니 그런 꿀팁을 풀 수 있는 선배들이 있다면 여기서 잔뜩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짜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간 올라간 대학 비교 영상 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영상 내 검색으로 VS를 해보시는 것도 입시 읽어주는 여자의 채널 내에서 VS를 검색해 보시면 대학 비교 영상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창의조력 컨설팅이라는 입시통계 분석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입시통계 분석 회사에 있는 VS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내 검색으로 VS를 검색하시면 무려 한 200에서 300개 정도의 글이 노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대학과 B대학의 어떤 이제 장단점이 궁금하다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를 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엠블로그라고 해서 더입시플렉스로 검색을 하시면 더입시플렉스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도 저희 디렉팅 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VS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 내 검색으로 또 대학별 비교를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꼭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제 여담이었고요. 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도움되는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쏘는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채널은 이제 성장하는 채널이잖아요. 오픈된 지 몇 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돼가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습니다. 댓글이 뭐 어떤 영상 아예 없기도 하고요. 한 5개 있는 영상도 있고 그래요. 해서 이벤트를 하면 댓글도 많이 달려서 좋고 또 제가 지금 이걸 이벤트 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죠? 이 대학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꿀팁을 여기 오게 될 다른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풀어달라는 거죠. 해서 그분들을 제가 좀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댓글이나 지금 실제로 거기 다닌 사람들의 장학금 사정이라든가 기숙사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알고 싶은데 그런 걸 제가 알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에 그냥 댓글을 먼저 달아주시면 되겠죠.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을 때 그 댓글에 대해서 대댓글이 달릴 거 아니에요. 대댓글이 달리면 그게 1포인트. 그러니까 대댓글이 많이 달리면 좋겠죠. 근데 사실 대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들은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욕설만 아니면 제가 지우진 않을게요. 대신에 좀 정보성인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대학이 나쁘다면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를 팩트적으로 접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에 대한 좋아요가 많이 눌릴수록 아마 이제 이 문화상품권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일은 매주 월요일인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했잖아요. 해서 지금 이제 대학 비교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 목표는 지금 총 55개를 짜놨어요. 그래서 55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55개의 영상에서 각 하나씩 문화상품권 쏠 텐데 55개가 일주일에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나눠져서 올라갈 거라 많게는 뭐 10개, 15개 정도가 한 주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주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올라간 영상 중에서 가장 도움되는 댓글, 대댓글이 많고 댓글 좋아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각 영상별로 문화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댓글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많이 문화상품권을 가져가는 걸 권장할게요. 자, 응모 방식은요. 대학 비교 영상에 내가 아는 대학의 꿀팁 정보를 입력해주고 댓글로 소통하면 좋겠죠. 서로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아마 남겨주셔야 저희가 연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댓글은 너무 도움이 돼서 저희가 응모해주신 분들에게 문화상품권 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 관리를 할 때 보면 고정 댓글을 할 수 있더라고요. 댓글 고정. 그래서 그분이 선정된 분 저희가 고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고정된 댓글 부분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저희 회사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더입시플렉스만 검색해도 이게 더입시플렉스 창의조력 컨설팅 뜨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등록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스크린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다려왔던 서울시립대랑 건국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건대 서울시립대는 건국대는 사립대고 서울시립대는 공립대니까 학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서울시립대는 또 반값 등록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선발 스타일도 되게 다르고 이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의 스타일도 다르고 이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스타일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꼭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시립대는 교과랑 내신에 좀 비중을 두고 있고요. 건국대는 아예 교과 전형 자체가 없었던 거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대.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이런 거 센스가 좋아요. 자, 보시면 건대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종합전형, 전전형의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꽤나 높다. 노수전형과 비교했을 때 종합전형과 노수전형의 합격자 내신 차이는 크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자, 서울시립대학교는 종합교과 노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없는 건국대랑 크게 비교된 점이 이 점이에요. 서울시립대는 일단 전체적인 학생들의 내신을 다 높게끔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논술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살펴보면 논술전형 합격자들 내신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최저는 일단 어떤지 먼저 살펴보죠. 최저는 이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가 있지만 나머지 전형에서는 전부 다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만 최저가 있고 논술 전형에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에 최저가 없는 대신에 합격자들의 내신 입결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4등급, 5등급이다 그러면 건대 논술을 쓰면서 최저를 맞추는 게 낫지 서울시립대 논술을 쓰고 최저를 못 맞추면은 내가 4, 5등급일 때는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는 5등급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하지 말라고 제가 권장을 했었고요. 5등급 학생들이 이제 인서울대학에 좋은 대학 쓰고 싶은데 할 땐 저는 차라리 최저 맞춰라 하면서 건국대학교에 KU 논술사 전형을 추천해줬다는 겁니다. 자, 수시 등급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건국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이 1.97, 1.87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올해는 내신 반영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2등급 초정도로 평균이 형성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 추천 전형 항상 3등급대로 평균을 맞추고 그 표준 편차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이 자기 추천 전형인 학종과 비교했을 때 별로 많은 입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5등급도 합격이 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일단 6등급은 안 될 겁니다. 6등급부터는 감점폭이 굉장히 커지니까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어떨까요? 서울시립대학교는 보시면 요거랑 비교해야 돼요. 자기 추천 전형이 3등급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문계열 2.97, 자연계열 2.56으로 어떻게든 2등급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평균치를. 네, 고른계 전형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고른계 전형에 배당된 인원수가 되게 많아요. 교과 전형은 어떨까요? 자, 교과 전형은 자 보세요. 이 학교 추천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도 반영하지만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도 반영한 반면에 여기는 교과 전형은 비교과는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9, 1.61로 해서 굉장히 차이가 적게 나는 표준 편차도 적은 그런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논술 전형 어떻다 그랬나요? 논술 전형 차이 크죠? 1 이상 차이 나죠? 논술 전형은 서울시립대는 논술에서 최저를 맞출 필요가 없지만 대신에 합격자들 내신의 입결이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5등급이다 그러면 여기 합격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5등급인 학생들은 건대만 좀 도전적으로 쓰고 서울시립대학교는 논술에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서울시립대는 좀 독특한 게 논술을 애초에 4배수로 선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를 반영해가지고 잘라요. 진짜 독특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논술 중에서 제일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대학교는 논술이 수능 후인데요. 11월 16일이고 서울시립대는 논술이 10월 5일에 이미 치러졌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이런 분들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건대랑 서울시립대 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이거 진짜 궁금해요. 보통 건대 쓰는 분들이 서울시립대를 잘 안 쓰고요. 서울시립대 쓰는 분들이 건대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만약 둘 다 붙으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팩트적인 측면에서 건대가 주변에 맛집이 많다. 건대가 장학금을 잘 준다. 건대가 기숙사가 좋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어떤 여러 가지 근거들 있잖아요. 둘 다 붙으면 어디 갈지 저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을 가게 될 고3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건국대는 네이버 지도에서 열심히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립대 위주로 찾아볼 텐데 일단 건국대 서울 캠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붙어 있고요.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한강이에요. 그리고 호수를 끼고 대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더삼스타시티부터 시작해서 광진구청 바로 붙어 있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국대학교고요. 그렇다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어떨까요? 네, 서울시립대학교도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되게 넓죠? 서울시립대학교가 건대보다 좀 더 넓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근린공원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약간 그 대학교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실제로는 가보면 건물만 세워진 데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좁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를 삥 둘러보면
더 넓어 보인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는 거죠. 좀 독특한 건 이렇게 전동대면 아랑수 2차를 안고 있어요. 아, 이것도 제가 좀 슬픈데, 제가 원래 여기를 분양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분양 못 받았는데 분양을 받았으면 한 4억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 엄청 올랐습니다.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서울시립대 좋은 대학이에요. 역시나 배산임수 진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통은 그 회기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회기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는데, 다만 이제 그 강남 근접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길찾기 한 번만 해보자. 자, 강남역에서 서울시립대학교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55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건대에서는 약간 40분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2번이나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1시간 걸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강남역에서 설릉역, 설릉역에서 왕십리역까지 가고 왕십리역에서 회계역으로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문제는 경의중앙선이 더럽게 늦게 온다는 겁니다. 해서 강남 근접성은 건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막 그 휘경 얘기했잖아요. 휘경 쪽이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에 이제 21살 때 과외를 갔었거든요. 요 휘경동에 있는 아파트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 한 60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넓은 데였나 봐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넓고 뷰가 너무 좋고, 아, 진짜 이런 집에 살아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쪽은 이제 새로 뜨고 있는 곳이고요. 서울시립대학교 가놓으면 완전 이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하철 근접성은 좀 아쉬워요. 지하철 근접성은 좀 아쉬운데, 여기 국제컨벤션 고등학교 있죠. 뭐 뒤에 굴림공원 있죠. 이쪽에 이제 아파트 비싸죠. 바로 이쪽에 또 한강 있죠 하니까 서울시립대 가기만 하면 이득 보는 학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건국대랑 중앙대를 붙여볼 겁니다. 건대가 중앙대를 앞지를 것이냐,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건대 다닌 사람들과 중앙대 다닌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